자, 윤석열이 최근에 한길 리서치 그리고 쿠키뉴스 공동 조사에서 지금 지지율 1위가 나왔다. 24.7, 이낙연이 22.2가 나오고 이재명이 18.4가 나왔다. 자, 이낙연과 이재명도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저는 별로 신빙성을 안 가지는 사람이지만은 대략적인 경향성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 이낙연, 이재명이가 20%대 안팎에 지금 고착돼 버렸어요. 이낙연이도 떨어지다가 그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고 호남 지지가 빠지니까 그렇겠죠. 이재명도 열렬한 지지층은 있는데 20%대에서 더 올라가지는 않는 이 확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빠져야 한 사람이 이제 훅 올라가겠죠. 자, 그러는 사이에 보수의 지금 야권 주자라는 사람들은 다 5%, 3%, 2% 이 모양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등장한 다음에 더 거래됐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제가 이 윤석열과 일곱 낭장이처럼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윤석열이 그 전에는 15% 미만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이후에 17%대가 나오더니만 이제 24.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보수 언론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띄우고 있고, 윤석열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문 정권이 임명한 현 문 정권의 검찰총장이 지지율 1위가 되고 있어요. 이 지지에는 보수의 지지도 상당히 포함되었을 겁니다. 절반 이상은 보수 지지라고 봐요. 윤석열 지지에. 그러면 윤석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구속되게 하는 수사팀장이었다. 박정권의 과거 자기가 박정권의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으로서 당했던 복수를 했다 어쨌다 하는 보수 일각의 주장은, 일부 숙골들의 주장은 뭉개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윤석열을 비판해봤자 이제 아스팔트 보수부터 윤석열이한테 줄서기가 바쁜 행국이 벌어졌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보수의 비루한 한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조중동 같은 동아는 요즘 그 삼성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 중앙은 삼성하고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아닌 그런 입장에 있죠.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정치를 하려고 여시제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선은 밤의 황제다 이러는데 이제 윤석열을 만났다. 그럼 홍석현, 방 두 사람이 윤을 만났다. 조선중앙이요. 지금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한국의 기득권을 대표하는 지금 조선중앙. 근데 조금은 이 결이 다르죠. 한 사람은 이제 중간에 서서 기득권을 대변하려고, 한 사람은 오른쪽에 서서 기득권을 대변하려는 그 두 사람이 다 윤을 만났다 오너가요. 그러면 이제 윤이라는 부분은 윤 자체가 보기 드물게 권력에 저항을 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거. 한국 사람들은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을 좋아하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조선 중앙이 엄청나게 윤을 띄우고 있다라는 부분도 사실 좌파들이 볼멘 소리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보자면 문이 그냥 윤 너 나가 이래 버리면 윤은 나갑니다. 근데 윤이 쫓겨나는 부분이 결국은 윤이 쫓겨나가서 문한테 밖에서 거대한 세력을 지지가 형성되고 문한테 달라들까봐 그게 겁이 나서 윤을 못 쫓아내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 정권이요, 이런 정도 일은 얼마든지 수습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윤을 안 쫓아내는 것은, 윤을 쫓아내는 것보다는 저런 상태, 윤이 1등한 상태를 끌고 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럼 추미애는 왜 윤한테 맨날 특활비 이야기하고 나가라 옷 벗어라부터 시작해서 조제되느냐? 정권이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자신들의 또 다른 근본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밑에 소모품을 시켜서
또 다른 공작, 즉 이 방향을 갖다가 헷갈리게 만드는 공작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요. 제가 민주당에 몸담고 있을 때 동교동에 있는 핵심들, 권노갑씨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인재를 했어요. 그래서 동교동 대부분이 이인재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청와대와 아들들과 또 이 핵심들은 노무현을 정해놓고 그걸 순식간에 바꿔치우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동교동을 시켜서 권노갑 등이 이인재를 지지하게 하고 캠프의 핵심으로 하게 하고 또 다르게 청와대의 핵심의 생각은 노무현을 정해놓고 있다가 광주에서 그냥 노무현 1등 만들면서 이인재는 그때 이제 제주도하고 울산하고 광주 가는데 발칵 뒤집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인재 측근들이 잡혀가고 막 일이 생겼고 결국 권노갑도 잡혀갔죠.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봅니까? 결국은 상대를 교란시키기 위한 작전으로서 자기 편을 거기다 붙여놓고 지지하는 척하고는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는 딱 단추만 누르면 바로 녹아 뜨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치 정말로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추미애는 진짜 자기한테 떨어진 미션이 윤석열 제거인 줄 알고 검찰 장악인 줄 알고 저렇게 해대는데 정권은 추미애도 전 윤하고 물고 떴다가 같이 내쫓으면 되는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추미애는 우리 편이 원래 아니었으니까. 노무현 탄핵도 가담을 냈고 빼딱 했으니까. 충성을 맹세하니까 추미애를 시켜서 검찰을 해체하고 손에 피 묻히는 일을 다 시키고 윤석열을 끝까지 물고 뜯어져서 둘이 그냥 티격태격하는 쪽으로 하면서 지금 검찰이 수사해야 될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각종 정권의 비리가 추미애와 윤의 싸움 속에 덮이도록 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추미애의 특활비 291만 원을 어디다 썼느냐 마느냐 하는 것보다는 라임과 옵티머스의 본질이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추미애와 윤의 싸움이 더 지금 부각되는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접근이 기본적으로 윤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두고 끌고 간다라고 하고 윤이 여론조사 1등이 될 거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윤이 여론조사 1등이 되면 자, 보수는 이제 안도하면서 윤으로 상당히 더 쏠리지 않겠어요? 아마 이 보수 바닥에 지금 뭐 전부 윤 한다고 난릴 겁니다. 저보고도 뭐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요. 윤하고 뭐 몇 기가 차서요. 나는 내 길을 갈 뿐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황장수가 땅을 만드는 거는 뭔 연관이 있어서 만들 거다. 딱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게 대한민국의 이 정치판을 바라보는 수준들입니다. 윤석열 현상 외해가 일면에 이제 분석 기사까지 있었어요. 이건 홍석현이가 엄청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홍이라는 사람이 여우 같은 사람인데 진짜 윤석열을 밀라고 저러는 거냐? 아니면 일정하게 미션을 받고 윤석열을 어느 시점까지는 끌고 가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자,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당시 새누리당의 비주류인 친이가 가세를 했지요. 그들이 가세하지 않았으면 200석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62명이나 가세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가세를 했을까요? 그냥 박을 탄핵시키고 민주당 정권을 만들어 주자고 했을까요? 다 그들도 계획이 있었겠죠. 첫 번째는 박을 탄핵시키고 개헌을 해서 대선을 좀 미루고 개헌을 한 다음에 이제 이원 집정부제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냥 박이 탄핵되면서 급속히 대선으로 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의 기대들이 무너졌죠. 그 점에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하기 위한 조직들을 좌파들이 띄우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했지요. 그거는 철저하게 이 새누리당의 비주류 친이계들을 겨냥해서 미끼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막상 탄핵이 되니까 대선으로 확 밀려갔어요. 타이밍을 놓쳤지요. 그런데 이들은 크게 저항을 하지 않고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유승민이하고 김무성이가.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랬을까요? 바로 반기문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탈당해서 유엔 사무총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반기문과 합류해서 그래서 얽혀서 끌고 가면 결국 문은 제낄 수도 있다라고 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안철수고 뭐고 다 흡수될 거다라고 본 겁니다. 결국 그렇게 가다 보면 남아있는 이 지금 당시 새누리당 자율파 나중에 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꾼 그 당도 거기에 들어올 거다 이 계산을 했는데 반기문이가 오자마자 한 공항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해서 2주도 안 돼서 집에 가버린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선에서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에 부딪힌 거예요. 계획이 다 어긋나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홍석현이나 지금 정권이 윤석열 1위 부분을 바람을 잡고 끌고 가는 부분에서의 핵심은 결정적인 상황까지는 방치하되 어느 시점에서 정리한다라는 부분을 속에 담고 있는 것 아니냐. 윤석열 지지층이 20대 무당층 뭐 이런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골고루 좀 있다 봐야 되는 거예요. 기성 정치에서 혐오하는 쪽이 윤석열 지지가 높고 또 윤석열이 충남 공주기 때문에 지지가 충남에서도 높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수 진보 부분에는 보수가 34.7, 중도가 27.3이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 62, 무당층에 23.7이에요. 그리고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31.8, 그리고 29세 미만이 25.5. 그러니까 20대와 나이 많은 60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윤석열에 대한 지지 경향은 지금 여권이 하고 있는 또 하나의 다른 부분까지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검찰이 윤석열 부인에 대한 그 회사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됐는데 반면에 이 서초 세무서에 대해서는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서초 세무소에서 윤석열 부인의 회사 과세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 회사가 협찬받은 내역과 그리고 고발 내용을 갖다가 지금 일치하는지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윤, 추미애 라인이 이걸 지금 직접 지휘하고 있어요. 고발은 누가 했느냐? 최강욱이가 그리고 최강욱 뒤에 시민단체들, 정권의 끈앞을 단체들이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을 뇌물수수로 검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코바나 컨텐츠가 6월달, 지난해 6월달에 전시회를 할 때 기업 협찬이 4곳이다가 윤석열이가 8월달입니까? 검찰총장으로 되니까 16곳으로 늘어났다. 협찬사가. 그래서 이것이 결국 대가성 뇌물이 아니냐. 그러니까 요 근래의 일을 들고 나는 그 이전에 장모나 또 이전에 뭐 또 도이치모타스 관련 주식 문제는 아주 옛날 건데 이거는 따끈따끈한 총장 되기 직전 거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윤석열 부인 지금 회사의 과세 자료를 서초 세무소에서 들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과 협찬한 기업에 대해 압수수색 하겠다 하다가 기각당하니까 바로 세무소 영장을 가지고 지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건 수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수사가 바로 정권의 끈앞을 단체들이 윤과 그 부인을
뇌물수수 등으로 고발해서 놓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이 수사하는 쪽에서는 별건이 아니다. 이 사안이 고발되어서 그 사안을 수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매우 이례적으로 현직 검찰총장 부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실제로 기업들이 이제 이 지금 전시회를 밀어주고 비용 처리나 그 돈을 제대로 처리했느냐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뇌물성으로 줬다면 비용 처리를 안 하고 따로 임마에 포겟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서 덮쳤는데 결국은 매우 급하게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해 주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하나가 기각되면 다른 하나를 발부받을 방법을 준비해 놨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나게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세무당국에 이미 제출해 주겠느냐고 물은 다음에 법원에 영장 발부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코바나 컨텐츠나 거기에 돈 준 회사의 압수수색은 법원이 엄격하게 심의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이런 자료를 우리가 좀 받아야 되겠다고 영장 발부하는 부분은 국가기관끼리 하는 거니까 기계적으로 발급을 해서 잘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이 A가 좌절될 때 대비해서 B를 확보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저 수사도 빨리 가지 않을 겁니다. 천천히 윤을 방치하면서 저 수사를 끌고 갈 거예요. 자, 윤은 원전 수사나 이런 부분을 남아있는 자기 신복들을 통해서 수사하며 버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정권은 윤의 결정적인 약점을 잡아두고 그리고 필요할 때 반기문처럼 집으로 보낸다. 반기문이 뭐 와서 지하철 타는 줄 모르고 태주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또 무슨 장애인 시설에 가서 돌보는데 에라 한 것 때문에 그만둔 거 그건 아니죠. 반기문 그 가족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당시 압박이 쫙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반기문이 견디지 못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정권이 저런 식으로 윤의 1위를 방치하면서 끌고 가는 부분 그리고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이 정권 들어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정권과 가까운 위치에서 반대쪽을 기획하는 쪽으로 행사했지 반대쪽에 서서 정권에 대항하는 입장을 하지는 않았어요. 저 사람 뭐 눈치가 백단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자면 최근에 홍석현 중앙일보 이런 데서 윤을 띄우고 다른 한편으로 지금 수사가 급진전되고 그러면서 1위를 용인하는 이 부분의 본질은 뭐겠느냐? 그건 정권이 만약에 윤을 컨트롤 가능하다고 하면 방치를 할 거고 컨트롤이 어렵다 하면 정리하는 길을 택하기 위한 그런 지금 이 확정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